예정일이 2주도 안 남아서 출산 입원 준비물을 챙겨 놓으려고 합니다. 이사하고 짐 정리를 다 못하면 너무 작은 짐은 못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지난주에 급한 것만 몇 개 챙겨놨는데 이제 진짜 제대로 챙겨보려고 합니다. 리스트 이렇게 적어두었는데 먼저 아기 손수건, 좀 쌀만해서 겉에가 좀 많이 찌글찌글해졌습니다. 병원과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를 계속 케어해주기 때문에 한 10장 정도만 챙겼는데, 제가 첫째 때 실제로 지내보니까 이 손수건은 이제 아기보다는 제가 수유하기 전후로 가슴을 닦아주는 데 많이 필요했어요. 수유 패드를 하고 있긴 한데 아기가 배고파할 때쯤엔 모유도 그만큼 꽉 차 있어서 수유 패드도 좀 젖어 있어요. 그래서 왠지 바로 물리기에는 좀 찝찝한,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씻어주고 패드를 갈아줄 수가 없으니까 깨끗하게 빨아둔 손수건에 물을 묻혀서 아기한테 물리기 직전에 이제 급하게 가슴을 한번 닦아주고 물렸어요. 그리고 유축을 하고 나면 이제 깔때기랑 제 가슴살에도 모유가 좀 묻게 되는데, 또 그때그때마다 샤워를 할 수 없으니까 손수건을 빨아서 닦아줬어요. 다들 이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저는 첫째 출산했을 때 병원에서 모유 수유를 가르쳐 주셨던 간호사분인지 이제 케어해 주시는 분인지 그분께서 이제 알려주셨던 방법이었는데 좀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넉넉히 하루에 이제 5장씩 쓴다 치고 이제 빨고 말리는 거 생각해서 10장 정도 챙겨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뜯고 나면은 이 안에 스티커가 있어서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뒷면에 스티커를 떼서 속옷에 부착을 시키고 이 앞면을 가슴 쪽에 닿게 하면 됩니다. 제가 마더이즈 거를 쓰게 된 이유는 그냥 베이비페어 가서 있길래 산 거였어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모유가 많이 나오는 사람도 있고 적게 나오는 사람도 있고 양이 다 달라서 몇 개 정도 챙겨야 할지 다 다르겠지만 최대한 여유 있게 챙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차피 부피도 작고 남으면 가져와서 이제 모유가 끊길 때까지 쓰니까 저는 한 박스 챙겨갈 예정입니다. 이건 제가 첫째 때 썼던 수유 브라인데, 저는 무조건 속옷을 삶다 보니까 이렇게 좀 색이 원래 이 색이 아니었는데 좀 물들었어요. 좀 때탄 것 같지만 빨아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편한 이유는 여기가 이렇게 똑딱이처럼 돼 있어서 이렇게 똑 하면은 한 손으로도 편하게 탈부착이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바로 물리면 되는 방식입니다. 달 때도 그냥 한 손으로 똑 하면은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어가 없어서 편해요. 하지만 좀 가슴이 처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브라자는 모유수유용이라서 사실 모유수유를 안 하면 더 이상 안 쓰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긴 하지만 저는 2개만 챙겼습니다. 대부분 3, 4개는 필요하다고도 하는데 병원에서는 2개 정도 권유하기도 하고, 모유가 일찍 끊기면 더더욱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전 워낙 땀도 잘 안 나는 체질인데다가 항상 수유 패드를 착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2개로도 충분했습니다. 이제 어차피 애기 키우면 빨래를 자주 할 수밖에 없어서 첫째 때도 2개로 잘 지내서 이번에도 2개만 챙기려고 합니다. 이거는 손목 보호대, 발목 보호대, 무릎 보호대인데 첫째 때 세트로 샀지만 이거 2개는 막상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손목 보호대만 챙기려고 합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건데 손목 보호대가 정말 효과가 있긴 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계속 하고 있는 건 오히려 근력을 약하게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나도 모르게 과하게 움직일 것 같을 때만 사용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최근에 막 이렇게 꺾는 자세를 할 때마다, 뭐 짚고 일어날 때 이런 자세를 할 때마다 최근에 통증이 확 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신기한 건 첫째 때는 오른 손목이 통증이 심했는데 이번에 왼쪽 손목이 또 통증이 심해서 앉았다가 일어날 때 배가 무거우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손목에 힘을 싣고 이렇게 하면서 일어나게 돼서, 이 자세가 워낙 안 좋다고 하는데 무의식적으로 고쳐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원래는 이렇게 짚고 일어나라고 하는데 이게 습관이 잘 안 돼서 이거보다는 저도 모르게 이렇게 꺾고 짚고 일어나면은 여기에 너무 무리가 많이 가게 되더라고요. 출산 후에도 수술 통증 때문에 배에 힘을 못 주니까
이 자세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챙겨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겉사계는 꼭 필요해요. 겉사계는 이제 병원, 산후조리원 다 선물로는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집에 퇴원할 때 아기를 꼭 싸서 와야 되기 때문에 꼭 준비해 가야 돼요. 이렇게 접어주고 이렇게 다 싸준 다음에 보통 여기 끈 같은 게 있어서 여기를 묶어주면 됩니다. 인형이 지금 너무 작아서 좀 이상한데 보통 이렇게 하면은 딱 맞게 싸져요. 근데 두툼할수록 좋은 게 아무래도 신생아니까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두툼할수록 딱 폭에 딱 품에 안기가 튼튼한 느낌? 안정적으로 안을 수 있는 느낌이 있어서 두툼할수록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팔과 다리는 어차피 다 속사계로 싸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딱 감싸줘야 이렇게 해서 목으로 받치고 딱 품에 편하게 안기가 좋고 안정적인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첫째 때 퇴원할 때 간호사 선생님께서 굉장히 꽉 싸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생아 모자는 신생아가 체온 조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체온이 떨어지면 딸꾹질을 한다고 해요. 근데 신생아들은 머리로 체온 조절을 하기 때문에 딸꾹질 할 때 모자를 많이 씌워주더라고요. 첫째 때는 산후조리원에 공용 모자가 있어서 그걸 해주시긴 했는데 혹시 몰라서 선물 받았던 게 하나 있길래 부피도 작고 해서 챙겼어요. 근데 필수품은 아닌 것 같아요. 첫째도 딸꾹질을 정말 자주 했고 저 같은 경우는 둘째도 뱃속에서 첫째 때보다 더 많이 딸꾹질을 하는 것 같아서 태어나서도 아무래도 많이 하지 않을까 해서 일단 챙기긴 챙깁니다. 그리고 제가 이사 전날 막 정신없는 상태로 손싸개 발싸개를 챙겼는데 보니까 양말을 챙겨놨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까지 손싸개, 발싸개, 배냇저고리, 속싸개 이거는 굳이 챙겨갈 필요는 없습니다. 속사계랑 베네저고리는 병원이랑 산후조리원에서 계속 제공이 되고 이제 퇴원할 때도 기념으로 다들 챙겨주기 때문에 굳이 챙겨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손싸개랑 발싸개는 속싸개를 할 때 손과 발을 정말 꼭꼭 싸매기 때문에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산후조리원에서도 케어해주시는 분들도 계속 안 해줬던 게 기억이 나서 그냥 안 챙기려고 뺐어요. 오히려 발바닥에다 이름 적힌 스티커 같은 걸 붙여놓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맨발로 속싸개를 꼭 싸매놓기 때문에 손싸개, 발싸개는 속싸개를 졸업할 때까지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편한 바지로 저는 인부용 레깅스를 챙기려고 합니다. 이게 배 위에까지 이거를 다 덮어주고 뒤에 이렇게 뒤에만 고무줄로 잡아주는 건데 출산을 하고 나서도 배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빠지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아기를 낳는다고 해서 배가 쏙 들어가는 게 아니라서 어느 정도 편한 바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수면 양말. 겨울에 출산을 하기 때문에 수면 양말은 필수예요. 그리고 세면 도구는 다 샘플 위주로 챙겼습니다. 그리고 기초 화장품도 샘플 위주로 챙겨서 부피를 최대한 줄였고 그리고 손톱깎이. 저는 항상 손톱을 짧게 유지를 하기 때문에 3주 동안 외출을 하려면 필수품으로 필요하고 그리고 머리 고무줄. 머리도 항상 묶고 있는 게 편해서 머리 고무줄 챙겼고 그리고 인공 눈물. 출산을 하고 나면 평소보다 눈이 더 많이 피로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아무래도 핸드폰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핸드폰을 하다 보면 평소보다 더 눈이 금방 피로해지고 약간 시린 느낌도 있고 아무래도 출산을 하고 나면 몸이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눈도 더 쉽게 피로해지지 않나 싶어서 인공 눈물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영양제. 출산 후에도 철분은 먹어주면 훨씬 좋다고 해서 철분 보건소에서 받은 거 챙겼고 비타민 D는 워낙에 항상 제가 비타민 D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것도 꾸준히 같이 먹어주려고 저한테 꼭 필요한 2가지만 챙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티슈는 지금 배송 중인데 이거는 왜 필수품이냐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신생아실에서 의무적으로 2개 정도씩 내라고 해요. 근데 만약에 미리 준비해가지 못했으면 밑에 약국이나
만약 마트가 없으면 약국 같은 데서 급하게 사서 내야 되는데 아기용이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비싸고 그래서 차라리 미리 준비할 수 있으면 준비해 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드라이기는 구비가 안 되어 있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머리를 감고 제대로 말리지 않으면 그 두피로도 산후풍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드라이기 확인해 보고 만약에 구비가 안 되어 있는 곳이면 챙겨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입원해 있는 동안 병원에서는 머리를 안 감았었고 산후조리원 들어가자마자 감았었는데 산후조리원에는 드라이기가 구비가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해서 이번에는 챙기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분증은 딱히 어디 필요한 곳은 없는데 그냥 정말 언제 필요할지 모르니까 항상 챙겨야겠죠? 보호자 침구랑 세면도구는 따로 제공되지 않아서 1인실이면 보통 소파가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 6인실을 쓰거나 그런 경우에는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침구 세트, 세면도구 챙겨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0개를 시켰는데 정말 생각보다 커요. 70매인데 엄청 두꺼워요. 아무래도 둘째는 여자아기라서 물티슈가 더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는데 이게 제일 많이 사람들이 추천을 하고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라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소프트로 구매를 했는데 베베숲 아기 물티슈 종류는 소프트, 센시티브, 프리미어, 시그니처 이렇게 종류가 다양하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일단 소프트 한번 사용해보고 괜찮으면 쭉 사용할 예정입니다. 가격도 대량 구매해서 그런지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장이 이렇게 커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약간의 엠보싱, 좀 볼록볼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잘 닦일 것 같고 재질이 정말 부드럽고 촉촉해서 좋아요.